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대선 자금이 3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300억. 검찰이 좀 앞서.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토요일 새벽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이 됐는데 결국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구속 사유를 이제 대표적으로 뭐 도주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걸 뭐 주거부정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들고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이거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로 들었던 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이거를 당장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검찰에서는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법원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정치 자금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에 전달이 되고 그게 사용됐다는 것까지가 소명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소명을 못했을 테고 네. 다만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를 보면 그 뭐 김만배를 비롯한 남욱이라든가 이 정민영 변호사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 본부장이 전달할 데 필요한 돈을 조성한 그런 흔적들은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이후부터의 수사에 필요한 겁니다. 이후부터 과연 정말로 유동규 부원장이 그 돈이 갔고 그리고 유동규 부원장이 그걸 정치자금으로 사용했고 요거를 수사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에서 아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법원의 구속 결정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혐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법 혐의다 보니까 이거를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혐의를 소명하러 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불법적인 자금이 형성돼서 그게 어느 정도 흐름이 있었던 것만큼은 소명이 그거는 되는데 소명이 됐고. 그게 앞으로 정치자금으로 실제로 쓰였는지는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아하. 그러면 워낙 중대 범죄인 거고 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과연 정말로 전달이 되고 그게 쓰였는지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지만. 아직 그 단계는 네. 아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치자금이 불법적으로 흘러갔다 이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김용 부원장이 먼저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 네. 근데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금 검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검찰이 보고 있는 구도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의 경선 과정을 앞두고 네. 있고 돈이 상당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얘기를 해서 남욱 변호사가 이 돈을 한 8억 원 가량을 8억 원? 4월에서 8월 사이에 조성을 해서 이 돈을 다시 정민영 당시 변호사죠. 네. 역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 실장이었는데 그 정민영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고 이거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유동규? 다시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시켰을 때 전달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라는 메모 같은 것들도 나왔고 뭐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아파트 쪽에 출입했던 주차장의 CCTV 기록 같은 것들도 나왔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전달이 지금 이렇게 김 부원장이 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남욱, 정민용, 유동규, 네. 김 부원장 이렇게 아니, 연결된 거네요. 정확하게는 김 부원장은 유동규에게 얘기했다는 거.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이라든가 정민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 돈을 받아서 김용 부원장이 전달했다는 건데 사실 유동규 본부장이 8억 원 가량을 수수를 했다라는 건 지난해 그거는 10월에 구속됐잖아. 그걸로 구속된 구속될 거잖아요. 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뇌물이 아니었나요? 그때는 유동규 본부장 개인의 뇌물로 봤던 거예요. 뇌물로 받다가 그 네. 자금 자체가 지금 정치 자금으로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지금 대장동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김만배 전 대주주가 화천대 대주주가 네. 한 400억 원, 473억 원 가량의 그 현금을 인출했고 네. 그 중에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게 한 50억 원 가량이 있었고 아하. 그 중에 8억 원이 이렇게 쓰인 게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보고 겁니다.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사안이 예전 그 뇌물 그 돈이 지금 정치자금법 돈으로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남욱 변호사 진술 외에 뭐 물증 다른 증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언론 뉴스들을 쭉 봐도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이 됐고 또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쪽으로 김용 부원장이 받은 건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그 언론 보도들이 받은 나가고 것도 있는데 맞아요?
받은 게 아직 안 밝혀졌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지금 두 아까 단계가 남은 거네요. 만약에 맞다면. 물증이 나왔다고 네. 하는 부분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사이에서 돈이 오간 거는 나왔어요. 그건 진작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건 진작에 나오긴 예. 하죠.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4차례에 걸쳐서 6억 원 가량을 정확하게는 이제 8억 원 4천만 원 가량을 전달했는데 그중에 1억 원은 유동규 본부장이 가로챘다라는 거고 또 배달 사고 났다는 거, 소위 말하는. 배달수가 났다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8월에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고 나니까 1억 원은 또 김용 부원장이 되돌려줘서 실제로 건너간 건 6억 원 가량인데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주장의 근거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밖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불법 대선 자금 수사라고 규정을 이미 지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대선 자금 수사라면 그 돈 자체가 대선 자금에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받았는 걸로 뭐 아직 그것도 증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영장을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재명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적시를 했다라는 건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자금 조달 업무를 맡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금은 아니다. 네, 자금 조달 업무를 네. 맡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것부터가 먼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아직 안 나온 거고요. 그게 안 나와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달이 되거나 인지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 나왔는데 돈이 액수가 6억 원이면 요즘에는 사실 큰 돈이기도 하고 큰 돈이죠. 그 자체도 큰 돈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박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금은 사용 다 포착이 됩니다. 현금 예. 사용이 진짜 몇 년 전과도 달라서 저도 얼마 전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가량 어떻게 입금할 일이 있으니까 그 어디서 난 돈인지 은행에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사용하기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과연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수사해서 정말로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썼는지 이게 밝혀져야 사실은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검찰이 좀 앞서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든다. 네. 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이 혐의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뇌물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특히 남욱 변호사 8억 자금을 지금 넣으면서 여러 건의 청탁을 넣은 그런 정황이 있네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남 변호사가 그 돈을 마련해서 유동규 전 부부장에게 전달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를 요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사업을 잘 봐달라라는 대통령이 취지로 당선이 되면 신탁회사 사업을 잘 봐달라. 네, 그리고 예. 나서 이제 신탁업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 같은 것도 거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개발 사업 관련해서 항상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 변호사는 안양 쪽에도 개발 사업을 네.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안양에 탄약고가 있다네요. 탄약고요. 네, 탄약고 있으면 네. 그거 건설 못 하잖아요. 예, 그거- 군사 시설. 예, 분사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부탁을 했다. 근데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와야 대선 자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용 부원장은 민간인이었거든요. 예. 선거운동원이라든가 뭐 당내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다 해서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갔다라는 게 입증이 되더라도 거기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뇌물이 그러니까 대선 자금으로 되려면 결국에는 남욱 입장에서는 뇌물성 성격으로 돈을 마련했다는 게 나와줘야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에까지도 흘러갈 수가 있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법리상 그렇다. 법리상 그렇다는 예. 거죠. 그게 뭐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또 좀 이상해지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남욱 변호사는 네. 사전 뇌물죄가 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죠. 맞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뇌물 공여한 거를 사전 뇌물죄라고 형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사건이 좀 어려운 방향으로 여러 가지가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될 부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종 종착지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냐라는 게 관측이 많은데 중간에 지금 정진상 정무조정 실장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정 전 실장에게 측근을 알려진 분인데요. 정진상, 예. 김용 두 분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본인이 얘기하셨던 얘기했었죠. 부분이라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영장 청구를 했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단독 보고를 한 건데 유 본부장이 술자리를 100번은 넘게 가졌다라는 100번 식의 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매번 이제 본인이 술값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합하면 5천만 원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이에 대해서 정시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황당한 얘기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 본부장의 말만 현재로서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양 변호사님 얘기도 그렇고 민주당의 주장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진술에 의존한 수사 아니냐. 그리고 진술 자체가 또 바뀌었다. 저 1년 전하고 지금 네. 바뀌었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논두렁 시계라든지 의자가 돈을 먹었다. 한명숙 전 한명숙 총리. 사건. 예. 그 얘기를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김영 부원장에게 갔다라는 증거는 나온 게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언론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물증이 나왔고 뭐 CCTV에 찍혔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건 그냥 유동규 본부장하고 남욱 변호사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원래 예전부터 영장이 발부됐던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물증들인 거지 유동규 본부장에서 김영 부원장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건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정유성 실장도 갑자기 툭 튀쳐나와서 술자리를 가졌다는데 그것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남욱에서 유동규 돈 가는 거는 이미 1년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풀이 되는 건데 예. 그게 마치 새로운 게 밝혀진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반론들이 나오고 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8억 원 받은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은 거면 뇌물인 거고 네.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특가법 되잖아요. 적용되죠. 아니, 10년 정도는 뭐 네. 복역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돈이 본인이 받은 돈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돈이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끝나거든요. 그걸로 네. 네. 면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혹시 이걸 가지고 회유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대정부 특검도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부를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특검법 등등. 이게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면 결국에는 다투기가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떨어진 게 있으면 이쪽이 수긍을 하건 저쪽에서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하는데 말만 가지고 이 중대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활을 건 재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게 검찰이 보이는 의혹이 사실이면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대선 자금 되돌려야 될 게 3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300억도 넘고 뭐 문제가 민주당 없어질 수도 예, 있어요. 당이 존폐가 네.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지금까지 나온 건 한 사람의 말에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치권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울 이게 것이다. 이게 국정 운영이 될까요? 당장 대통령 지금 시정연설하는 것도 참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보이콧을 예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자, 또 하나 사건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초긴장 모드입니다. 조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 뭐냐면 겁니까? 강원도에서 전임 최문순 지사가 예. 있었을 때 레고랜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뭐 도에서 좀 지원을 하는 유원지를 조성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이 강원 중도 개발공사에서는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그럼 그 어음을 누가 보증을 했냐면 강원도에서 걱정하지 마라. 그 공사에서 발행한 어음 그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지급 보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 21일이었나요? 현재 김진태 지사가 우리 그거 보증 못 해주겠습니다. 보증을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공사가 회생 명령 파산해서 회생 신청하겠는 걸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경제 그 관련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걸 찾아봤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사가 부담하는 부채가 400조가 넘더라고요. 400조요. 그리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SOC 예산으로 쓰였던 이른바 광급공사 예산 있잖아요. 그게 2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대신에 그 큰 돈이 굴러가지만 그 관련된 일을 맡는 사람들은 이거 국가가 지급 보증한 거야 아니면 지방공사가 지급 보증한 거야 맞고 은행도 그걸 믿고 대출을 해주고 하도급을 받는 사람들도 이 돈 뗄 일은 없잖아. 국가나 지방 정부 믿고 돈 빌려주는 거 돈 다 빌려주고 돌아가는 공사하고 거네요. 그게 다 돌아갔는데 예. 갑자기 강원도에서 우리 이처럼 못 갚겠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막 줄도산 나고 신용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지금 지급 보증하지 않고 바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하라 그렇게 하겠다. 또 논란이 되니까 또 한 2천억 정도인데
뭐 1월까지는 해보겠다. 내년 1월까지 다시 갚겠다고 또. 왜 이런 또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사안을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굳이 대한민국 공사 부채 비율하고 네. 내년도 SOC 예산까지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주변에 건설공사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광급공사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이나 전체 건설 경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덜컥 흔들려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임 지사 지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고 예. 이 업무를 좀 실적 같은 거를 지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덜컥 사다이 난 게 아니냐. 뭐 내년 1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벌써 신뢰가 좀 깨지고 다른 어떤 기업이나 불안해할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사태 초기에 추경호 부총리가 느슨하게 대응했던 게 또 불안감을 더 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 출석을 한 상황에서 감사 과정에서 네. 이건 뭐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경제부총리가 정치적인 착오로 접근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진짜로 진짜 거기 문제가 진짜 있다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오해될 수 여지가 있는. 아니, 그래서 그것도 잘못 저는 보기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결국 발표한 게 지금 추가적으로 50조 원 가량 자금 투여를 해서 이게 안정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흔들리잖아요. 어려우니까. 뭐 금리도 치솟고 있고 가뜩이나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사실은 일으켰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한 킹스맨 여기까지입니다.